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깊이 흔들립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드러난 나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나, 바로 그림자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이 평생 동안 두 가지 자아를 동시에 품고 산다고 말했습니다.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의 나,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고 들여다보지도 않지만 모든 선택과 감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림자의 나. 문제는 우리가 평생 겉에 나만 관리하느라 정작 나를 힘들게 하는 그림자는 방치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자는 억눌릴수록 더 강해지고 무시할수록 더 교묘해집니다. 결국 어느 순간 왜 내가 이런 반응을 하지? 왜 이런 사람에게 끌리고 왜 이런 패턴을 반복하지? 이런 질문 앞에 멈춰 서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애써 숨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림자 심리가 드러나는 5가지 순간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감정이 약한 사람 이야기나 특수한 사례가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고 누구나 흔들리고 누구나 벗어날 수 있다고 알려진 심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제 당신이 평생 이해하지 못해왔던 나의 반응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보일 겁니다. 어떤 감정이든 표면에 드러나는 건 마지막입니다. 사람을 진짜 흔드는 건 겉에서 보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지만 안에서 꿈틀거리는 그림자 반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그림자의 작동 방식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싫어하는 감정을 숨길수록 그 감정에 더 지배된다. 겉으로는 괜찮아요라며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속에서는 이미 누군가에 대한 불편함, 질투, 두려움이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들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낼수록 뇌가 그 감정에 더 강하게 매달린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억제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활성화된다고 말합니다. 일명 반동 형성이 바로 그 원리죠. 인정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숨어 있다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분명 별일 아닌데 특정 사람에게만 유독 예민해지고 그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방어적으로 변하고 사소한 말에도 혼자 과하게 상처를 받는 이유,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내 그림자 때문입니다. 싫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그 감정이 나를 더 강하게 잡아끌기 때문이죠. 그림자는 무조건 드러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 있구나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힘을 잃습니다. 부정할수록 커지고 인정할수록 약해지는 것이 그림자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그림자는 겉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내가 왜 이런 반응을 하지? 라며 스스로를 오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감정적 충돌은 현재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 오래전에 만들어진 그림자가 자극될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에서 그 작동 방식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정 사람에게만 유독 예민해지는 건 투사 때문이다. 사람이 누군가를 유독 불편해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 안에 숨겨둔 성향을 건드릴 때입니다. 융 심리학과 현대 임상심리는 이 현상을 그림자 투사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성격, 수용하기 싫은 감정, 버티며 살아온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볼 때 그 사람에게 과하게 예민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무책임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유난히 화가 날 때, 이건 내 안의 무기력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올라올 때입니다. 감정 표현이 과한 사람을 보면 거부감이 생길 때, 이건 내가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신호입니다. 상대의 단점이 확대되어 보이고 작은 행동이 거슬리고 별일 아닌데도 마음이 요동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내 약점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대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림자는 인정하지 않을수록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감정이 약해서가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그림자가 왜 더 강해지는지 그 근거를 심리학 관점에서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그림자가 강해지는 이유는 역할 감소 때문이다. 사람은 평생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역할, 가정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 이 역할들은 마음의 에너지를 계속 외부로 쓰게 만들기 때문에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그림자가 드러날 틈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부모 역할이 줄고 직장에서의 책임도 줄고 사회적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단순해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역할 감소라고 부릅니다. 역할이 줄어들면 바깥으로 쓰던 에너지가 크게 감소합니다. 그때 남는 에너지가 전부 안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그동안 역할에 묻혀있던 감정, 상처, 억눌렀던 부분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임상심리 연구에서도 역할 정체성이 줄어들면 내면 정체성이 강해진다. 즉, 외부 역할이 약해지는 만큼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그림자가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 이런 순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넘기던 말이 요즘은 깊게 꽂힐 때,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할 정도로 생각이 깊어질 때, 별일 아닌데도 특정 사람이 유독 힘들게 느껴질 때, 이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역할이라는 옷에 가려져 있던 그림자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역할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면을 보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그림자가 더욱 강해진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림자는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지 않을 때 더 거칠고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움직입니다. 네 번째에서는 왜 감정을 억누를수록 삶이 내 뜻과 다르게 흘러가는지, 그 이유를 심리학의 핵심 메커니즘으로 정확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삶을 통제당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별거 아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바로 이런 태도가 그림자를 더 크게 만듭니다. 억눌린 감정은 물속에 눌러둔 공과 같습니다. 누를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그리고 그 반동은 우리가 예상하는 순간이 아니라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터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반동 혹은 자동 조종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감정이 우리의 선택과 관계를 대신 조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반복됩니다. 작은 말에도 과하게 상처받는 순간, 억지로 참고 참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순간, 후회하면서도 같은 패턴을 되풀이하는 순간, 상황을 피하려다 결국 더 깊은 회피 패턴에 갇히는 순간, 이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늘 똑같이 실수하지? 왜 나만 이 상황이 힘들지? 왜 나도 모르게 과하게 반응하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숨기면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우리를 움직입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림자가 선택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인정하는 일은 감성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되찾는 가장 단호한 행동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순간 그림자는 힘을 잃고 우리는 비로소 선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림자를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드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반응의 강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에서는 그림자를 인정하는 것이 왜 과학적으로 감정 안정과 연결되는지 그 사실만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림자를 인정하면 감정이 정리되고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진다. 융 심리학의 핵심 개념이 그림자 통합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어디서 왔는지 출처를 식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기만 해도 감정의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정서 명명 효과라고 합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근원을 알면 통제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인정하는 순간 지금의 감정이 아니라 과거에서 온 감정이라는 사실이 분리됩니다. 이때 감정은 더 이상 통제력을 갖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깊어지는 이유도 이 원리로 설명됩니다. 평생 쌓인 감정 데이터가 중년 이후 재처리되는 과정에서 감정이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면 정보가 더 선명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림자를 인정하면 내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명확히 구별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줄어듭니다. 내가 왜 흔들리는지 알고 나면 상대의 말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감정의 출처를 아는 순간 감정은 방향을 잃고 우리를 흔들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많은 감정을 겪어왔지만 그 감정보다 더 오래 남아 우리를 움직여온 것은 말하지 못한 마음의 조각들, 즉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에서 밀려나 있을 뿐 삶의 선택과 관계의 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중년 이후에 그림자가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단순합니다. 외부의 역할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내면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생 뒤에 숨겨져 있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림자를 인정한다는 것은 상처를 끄집어내자는 뜻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지금 모습을 드러냈는지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림자에게 이끌리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본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행위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나가 중심이 되는 순간이죠. 살아온 시간이 깊어질수록 그림자도 함께 깊어졌지만 그만큼 우리는 그 그림자를 다룰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림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림자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림자를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